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구간에 대해 광주시가 해법했습니다. 2호선 공사 구간 12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두환의 경제 성과를 옹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부가 폭발 사고가 난 여수산단 화학물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자치구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도시철도 공사의 영향으로 교통 체증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광주시가 2호선 공사로 정체가 심한 12곳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백운광장 일대 도로, 출퇴근 시간도 아닌 오후 시간대지만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차량 혼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백운동 로타리는 여기도 아주 위험하거든요. 옛날에 4차선에다가 2차선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양쪽으로 차선이 달라들어가지고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곤두세고. 교통정체 심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광주시가 교통혼잡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유도길교와 백운광장, 광천 사거리 등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한창인 지역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혼잡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로수 감소에 따른 혼잡 교차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덕 IC와 하군 IC 등 꼬리물기가 극심한 IC에 대해 내년에 차로를 늘리거나 차로를 넓히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30여 개의 주요 교차로엔 교통통제원과 경찰을 지금보다 2배가량 추가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별 교통혼잡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 홍보를 강화합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 그리고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공공사가 90% 완료된다며 하반기에는 차로수가 좀 더 확보돼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보다는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의 경제 성과를 옹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정례 차담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 유족과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보의 발언이 적절치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후보가 전두환 정권의 5.18 무력 진압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와는 근본적으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랜 기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배상 금액도 늘어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교착 상태인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범정부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진일보한 결과물을 내놔야 하고 즉각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는 가운데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요즘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겠고요. 또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있는 상태라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지 예보도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동부가 여수산단 2일 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어제부터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의 핵심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은 액체 유기화학물질이 든 탱크 상부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를 모으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VOC는 직경 2.5cm의 얇은 배관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이 배관에 높이 12cm의 원뿔 모양의 포집부와 배관을 연결시켜 따로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포집부를 설치하기 전 탱크와 연결된 배관 일부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매뉴얼에는 해당 작업은 먼저 배관을 분리한 뒤 지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폭발은 탱크 상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일산업 측은 사고 당시 A업체 측의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며 탱크 39기 중 28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사고 당일 화기작업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탱크 상부가 아닌 지상에서의 화기작업만 허가했기 때문에 불거진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 안전한 곳에서 화기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다시 올려놔서 이게 볼트로 체결하라. 제 조립 과정으로서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탱크를 비우는 것은 이번 작업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빈배가 새 배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탱크 안에 그 용접을 한다. 그럼 그게 맞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안전수칙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대리 작성 등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최대 한 달 동안 2일 산업의 설비관리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관 설치 작업 용역을 맡았던 A업체와의 용역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자 음주운전 사고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자치구 공무원이 만취 상태 사고를 내 구청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연말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등을 켠 택배 차량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빙판길을 달려 이내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 차량과 시내버스, 뒷부분이 파손된 순찰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를 낸 승용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은 이곳에 정차하려던 택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광주 광산구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견인 차량을 처음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km를 더 운전하며 순찰차와 시내버스, 택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지금 가다가 계속 사고 안 돼. 가다가 마지막에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 광산구는 공무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후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만 광주자치구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건 10여 건에 이릅니다.
다양한 모임과 도통련회가 예상되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주간 또 야간 전후반 또 심야 시간대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기강회의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구의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과 주소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의회 측은 이달 초 시청에 공문을 보내 연합장 발송을 목적으로 각 자치구의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과 주소를 요구했고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총 4천여 명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를 모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의회 관계자는 연합장은 매년 발송해왔고 선거법 위반 여부 역시 사전에 검토했다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올해는 연합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익근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여수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37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양시가 주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런 협의 없이 송전탑 건축을 허가해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내용과는 달리 그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한전이 협약과 달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소음 사이에서 하얀 새가 끝이 넓고 노란 부리로 깃털을 고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 옆 세풍 저류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어제도 노랑부리 저어새가 주민들의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현장 인근에 법정 보호종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게 노랑부리 저어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을 몇 번 찍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조사 등 기존 문헌에 따르면 세풍저류지에 거주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는 총 14종, 14종 중 9종이 겨울에 나타나는 철새입니다. 그러나 한전이 실시한 현장 환경평가는 겨울이 아닌 9월 단 하루, 3시간 동안 이뤄진 뒤 보호종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겨울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 우선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한전과 환경부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18일 뒤늦게 주민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주민들이 보호종 출현을 알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당국자가 안 나오셨어요? 다음에 다시 해. 설명회가 어디가 있어? 답변해 줄 사람이 없잖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광양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영상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한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식적인 지명이 없었던 공원과 마을, 산 등 전남 지역 203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장흥 탐진호를 장흥댐과 연계한 장흥호로 바꾸는 등 지명 유래와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새 지명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여순 10.19 평화공원 안건은 위원회 절반이 부동 의견을 보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도내 오리농가에는 앞으로 입식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6건의 고병원성 AI 사례 분석 결과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추가 입식 제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싱크탱크가 정책 플랫폼을 출범하고 더 큰 광주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출범식에서 강기정이 묻고 광주 시민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무대에 올라 미래 광주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추진력과 공정성 등을 광주 시민들이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또 공간 대개조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18개 전략과제와 80개 이행과제를 도출한 그랜드 비전안을 발표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가 양 의원은 불법성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의원 전 특별보좌관 박 씨는 양 의원과 공모 여부를 인정한다는 이전 진술과 달리 양 의원은 선물이 선거구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선거구민과 기자들에게 총 190만 원어치의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가 청년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직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정당들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청년을 등용하는 것을 보고 청년 역할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년특보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인사위에서 신설 절차를 확정하고 공모를 거쳐 청년특보를 임명할 예정이며 전문 임기제 또는 시간 선택제로 청년 보좌직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다문화 가구 수와 출생 건수 등이 전국에서 제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주 광산구의 다문화 가구는 3,270여 가구로 3,800여 가구인 제주시에 이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생 건수와 혼인 건수는 각각 164명과 147건으로 역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유국 1, 2 주민들이 7만 원, 학산 1, 2 주민들이 18만 5천 원, 오정 1, 2 주민들이 15만 원, 금안 1, 2 주민들이 20만 원, 금안 4, 2 주민들이 10만 원, 금동 3, 2 주민들이 32만 원, 안산 3, 2 주민들이 16만 원, 유국 5, 2 주민들이 10만 원, 나주시 노안면 정기조 씨가 10만 원, 장성군 장성읍 내화 2동 주민들이 25만 원, 충무 2동 주민들이 10만 원, 덕진 1, 2 주민들이 5만 원, 상호 1, 2 주민들이 12만 원, 상호 3, 2 주민들이 20만 원, 구산동 주민들이 10만 원, 장성군 북이면 북룡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영천마을 주공 10단지에서 80만 원, 월곡 2동 영천마을 주공 10단지 3일회에서 20만 원, 광주 MBC 정오의 희망곡 박혜림입니다 애청자들이 40만 원, 광주의 익명 기부자가 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추위 없는 가운데 어제보다도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현재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상태라서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지 예보도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에서는 영하 0.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훌쩍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비교적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날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면 광주의 기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